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돌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역구 111석 중에 76석을 얻으며 원내 제1당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실시된 18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무려 81석을 차지하며 원내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수도권의 승리가 곧 총선 승리고 수도권의 승패는 결국 바람과 구도가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9대 총선의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을까요?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53.4%, 나경원 후보가 46%를 얻으면서 이번 총선이 야권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위기감에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외치며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며 반전을 노렸고 야당도 사회 시민 세력까지 아우르는 한명숙 대표 체제의 통합정당을 구성하며 유리한 판세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때와 같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에서 참패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거뒀던 121석도 힘들다는 말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목표로 한 전체 의석도 120석 남짓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서히 목표 의석을 높여잡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물론 선거 전략상 표현이겠지만 불과 열흘 전에는 130석도 힘들었는데 야권 연대로 반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 또 여야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던 곳이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구로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범래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맞붙은 이곳은 17대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18대에는 이범래 의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스코어 1대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인영 최고위원이 중앙정치에서 전체 선거 전략을 짜는 야전사령관의 역할이라면 이범래 의원은 지난 4년간 지역을 훑고 다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로갑 주민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야권 표심을 보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의원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범래 새누리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 최고위원과 세 번째 결전입니다. 강력한 상대를 만났는데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지역이 서울의 외곽 지역이었고 또 아직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변화에 소외돼 있었고 그 변화를 바라는 그 욕구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런 변화를 어느 정도 이루었고 앞으로도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런 변화를 완성시켜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감에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위가 공천 당시 위원을 평가하면서 지역 기반이 튼튼하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꼽았었는데 지난 4년간 지역구 활동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지역에 몇십 년 만에 변화를 이룬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평가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인지도가 높다든지 지역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보다는 지역을 위한 열정을 주민들이 알아주고 또 그것을 크게 사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그 현역 프리미엄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약이나 정책 면에서 이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지역 주민을 위해서 18대 국회 때 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 아주 수건 사업이었던 영등포 교정시설이 이전을 하는데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개발이 지연이 됐었는데요. 그걸 32년 만에 제가 그 고조 제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묶여 있었던 한일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오르동 동부제강 부지라든지 또 온수동 럭비구장 부지가 이제 개발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됐고요. 네. 또 저희 34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방치돼 있던 부지에다가 고척동 돔야구장이 지금 한창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또 48년 만에 KBS 개봉 손신소를 이전을 했고요. 또 25년 만에 저희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이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하는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18대 국회 의원이 일은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런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인데 예.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좀 야권 성향이 강했어요. 그렇습니다. 좀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마다 또 이 이슈가 다르고요. 네.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는 무상급식 문제가 대두됐고 또 이 후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현재는 이 MB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서민들이 많이 살아서 그 서민 생활이 좀 팍팍해진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은 있지만 또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낙후된 지역이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선거에 임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친이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네.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경력이 좀 부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친이계라기보다는 친홍준표계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전에 과거의 지위라든지 또는 현재의 지위에 별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이렇게 냉정하게 보시지 현재 지위라든지 과거의 지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구로 지역 국회의원으로 4년을 보내셨는데 구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분석하셨나요? 저희가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이면서 경인로가 중간에 지나가고 있고 경인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북이 그걸로 갈라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주민들 간의 소통도 잘 안 되고 또한 그 공간이 결국은 이 장애물 벽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이 경인전철을 지하하는 문제, 또 경인국도를 이중화도로를 해서 이 교통 체증을 하게끔 하는 것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의원께서는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공천위원을 담당하셨는데 좀 새누리당이 이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좀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긴 했지만 어떤 전략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화합을 해야죠. 지금 공천에 불만이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제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보여주었듯이 네. 백의종군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범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